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뭐죠? 볼드체라든지 이탈릭체, 글자를 작게 하는, 그리고 첨자들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서 우리가 태그들을 좀 써가면서 차이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H1 태그 같은 경우는 한 영역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우리가 줄바꿈 태그를 넣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사실. 그죠? 허나 이제 H1 태그나 아니면 P 태그나 이런 줄을 영역을 잡아먹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텍스트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BR 태그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간단하게 이 앞에 했던 걸 가지고 자 다시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EX03으로 우리가 전화가 아니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주고요. 자, 이번에 한번 해볼 거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글자로 한번 우리가 표식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 이걸 우리가 앞에서 해봤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아니라 그냥 요까지만 복사를 한번 해보죠. 복사를 해서 자 우리가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그대로 붙이면 돼요. 그대로 붙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언어의 종류 어떻게 나온다. 그런데 자 P 태그도 줄바꿈을 영역을 제가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H3 태그에서 C언어의 C언어 목차하고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가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언어 이렇게 해서 C 언어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해준다. 그러고 나서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C 언어 그리고 그에 대한 정의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정의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발전 배경 이런 식으로 그리고 C 언어의 목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또 P 태그를 쓰는 거예요. P 태그를 써서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첫 번째 장이 변수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이 연산자다. 그죠? 연산자. 그리고 세 번째 장이 이제 조건문이다. 그리고 또 붙여서 자 그 다음에는 반복문이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쭉쭉 붙여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열을 배운다. 그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실행을 해보면 BR 태그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먹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면 이런 목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뒤에서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UL 태그가 있고요 OL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알겠죠? 이건 자리를 다 잡아먹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때도 이거는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이걸 했던 이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H 태그 그리고 P 태그 이런 태그들은 브라우저의 단락보다는 영역이겠죠. 영역을 전부
차지하므로 굳이 따로 우리가 BR 태그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부수적으로 옆에 무언가를 나타내고 무엇인가를 이제 나타내고자 할 때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러한 태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내도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예. 자, 그리고 이 파일에 그대로 하도록 하죠. 자, 이 파일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 수평선 태그 넣는 거 뭐였어요? HR 태그다, 그죠? HR 태그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럼 수평 태그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H1 태그를 내가 다시 여기서 하나 써볼게요. H1 태그를 써서, 자, 뭐 예를 들어서 공백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백이 막 이렇게 띄웠어요. 그죠? 그리고 있는 쫙 이만큼 띄웠어요. 그리고 뭐 문장이 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었다고 치죠. 그럼 과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백을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백을 줬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백을 줬다라는 것은 몇 칸 정도 될까요? 모르죠. 저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공백을 줬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개의 공백을 줬다. 그죠? 그럼 과연 이게 먹힐까요? 한번 봅니다. 컨트롤 알트 P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자, 밑에 보시죠. 공백 한 개 먹어요. 한 개. 그죠? 한 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공백을 주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는 말씀드린 바대로 뭐예요? 아이고, 이게 뷰티를 좀 써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아래와 같이, 그죠? 아래와 같이 공백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많이 주더라도 그 공백은 무조건 하나의 공백만 적용이 뭐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제로 정말 이렇게 공백을 많이 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여기다가 어떤 걸 적는지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는 아니지만 차츰차츰 하면서 우리가 이제 HTML에 이제 특수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나타내는 특수 문자가 바로 이렇게 %를 하시고요. 여기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NBSPU라고 나오죠. 그죠? 요게 NBSP는 HTML의 뭡니까? 특수문자예요. 특수문자로서 공백을 지정해준다. 해주는 특수문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세요. 자, MBSP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요렇게 붙이고 한 내가 5개를 붙였죠? 그럼 5칸이 먹어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3개만 이렇게 했다고 치죠. 자, 요렇게 했어요. 그죠? 자, 요렇게 했으면 여기서는 3개, 여기에서는 5개예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 칸인지 두 칸인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죠? 컨트롤 알트 P 해서 자, 밑에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있죠. 근데 여기에 공백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맞나요? 이렇게 3칸을 차지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백을 주고자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렇게 %에서 MBSP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적절히 해주면 나중에 위치 잡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글자와 글자 간에 떨어지는 간격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는 우리가 한번 해봤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앵커예요. 앵커. 그죠? 그래서 자, 그 앵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역시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S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본 태그를 클릭을 해주시고 EX04로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하고요. 자, 앵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가 H1 태그를 하나 써서 H3 태그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3 태그 써서 자, 뭡니까? 앵커 태그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앵커 태그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앵커 태그는 A 태그다. 그죠? A로 시작하는 이놈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이퍼 레퍼런스라는 href가 여기 있죠. 여기 딱 클릭을 하면 자, 이쪽 파일로 우리가 했던 이쪽 파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에다가 자, http 하고 슬러시 하고 여기에다가 네이버닷컴 이렇게 하고 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웠듯이 이게 속성이고 이게 그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는 네이버죠. 네이버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몇 개, 한 3개 정도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구글 할까요? 구글 이렇게 구글이 COM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죠. 구글 그 다음에는 다음.net이었죠. 다음.net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다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컨트롤 알트 P를 이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글자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BR 태그를 적어주면 좋겠지만 아직 적지는 않았고요. 자, 요렇게 앵커 태그를 쓰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네이버를 딱 누르니까 네이버로 이동을 하죠. 근데 같은 창에서 움직인다. 그죠? 그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이게 맞나요? 맞군요. 구글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다음도 이렇게 같은 창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시 백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제 여기 새로운 창을 안 띄우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같은 창에 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앵커 태그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쵸. 새로운 창에 우리가 이제 또 띄워보고 싶은 그런 속성 값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종류 중에서 우리가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타겟. 보이시죠? 그죠? 이 타겟은 우리가 블랭크도 있고, 페어런트도 있고, 셀프도 있고, 탑이 있죠. 이것들의 뜻은, 뭡니까? 블랭크는 우리가 새 창에서 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새 창이나 새 탭에서 링크된 문서를 여는 게 블랭크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가 있죠. 이거는 아까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셀프로 현재 창에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도 있고 페어런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틀이 아니라 탑은 이제 우리가 창에 전체 본문에 링크된 문서를 여는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런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프레임 그리고 뭐 자식 프레임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거기에다가 부모 프레임에다가 열어줄 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블랭크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얘는 블랭크를 줬기 때문에 네이버는 분명히 새 창에 띄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니, 자, 네이버를 클릭을 했어요. 맞죠? 새 창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새 창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닫고 구글은 그대로 셀프라는 속성이 기본값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앵커 태그, 그죠? 태그에서 타겟이라는 속성, 그죠? 타겟 속성에서 언더바 블랭크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블랭크 속성, 블랭크 값은 새로운 윈도우, 새로운 창이나 탭에 그 링크된 페이지를 띄워주는 속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앵커 태그에서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가면 뭐 이벤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정도 수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앵커 태그 중에서 이러한 속성을 한번 봤는데요. 자, 한번 뭐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런 것도 있었죠.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메일 투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자, 요거는 한 칸을 좀 내려볼게요. BR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BR 태그를 넣고, 여기에서 href에서 우리가 메일 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일 투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의 메일을
여기다가 메일 주소를 우리가 넣으면, 자, 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메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알트 P를 이용을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메일이 뜨죠. 클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파일을 열 때 사용할 방법, 메일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렀어요. 확인을 누르니까, 자, 여기에 뭐 뭘 하든지 간에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다음에 이제 메일을 우리가 보내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해서 골뱅이 우리가 지메일이었죠. 저는 이게 gmail.com 해서, 자, 다음을 눌러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LGOE 이렇게 하고, 자, 들어갔습니다. 이게 할 게 참 많네요. 일단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셔서 하면 메일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메일에 메일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계정 입력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그렇게 많이는 안 쓰이고요. 자기가 인증된 번호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요까지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도메인으로 우리가 지금 연결을 시켰죠. 그러면 이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예를 들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쭉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스크롤이 엄청나게 길다. 그죠? 그래서 이 길면 쭉 계속 내려야 되죠. 계속 내리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부에서 움직이는 앵커 태그를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각각 여기다가 전부 다 BR을 넣어 줄게요. BR을 이렇게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BR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쵸? 일단 수평선 하나 꺼 볼게요. 수평선 하나 끄고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이거는 그냥 갖다 붙여 놓고요.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href 속성을 이용을 합니다. href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 앵커 태그를 줄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ex01 그죠?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복사를 좀 하죠. 복사를 이렇게 해서 ex04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다가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붙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지금 자바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면 자, 자리 차지를 좀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서 자, C어는 그대로 가면 되고, 자바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MySQL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MySQL 말고
HTML도 한번 넣어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CSS도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봐요. 자, Alt P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왜 안 되죠? 아, 제가 띄워놨군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때요? 페이지, 조금 더 길게 할까요? 요거는 지금 다 한 페이지에 보이니까. 자, 요거를 한 두어 개만 좀 더 해보죠. 이렇게 두어 개 해서, CSS가 아니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베이직이라고 할까요? 자, 베이직이라는, 예전에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C샵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우리가 Alt P를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제는 봐, 요 드래그가 생겼다, 그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뭡니까? 이렇게 만약 이거보다 더 많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가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C 언어만 찾고 싶다, 자바만 찾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문서 내에서,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자, 여기에서 요거를 하나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자,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샵이라고 들어갑니다. 샵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니까 C 이렇게만 하고요. 여기에다가 C 언어 이렇게 우리가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C 언어가 있으니까 이 샵은, 자, ID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C로 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면, 자, 앵커 태그 중에서 앵커 태그의 href 속성을 속성에 같은 페이지 내에서 그냥 긴 페이지를 의미하겠죠, 그죠? 바로 가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샵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동하고자 하는 곳에 id 값을 설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 C 언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C 언어가 아니고 몇 개 있죠. 자, 요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바다, 그죠? 그래서 자바 복사, 자바는 그냥 그대로 잡아주면 되고, 여기서도 잡아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MySQL이다, 그죠? MySQL도 역시 여기에다가 MySQL 주고 그 다음에는 HTML이다, 그죠? 여기다가 HTML 주고 여기다가도 역시 HTML 주면 되고, 그 다음에 CSS다, 그죠? 그래서 CSS를 그대로 주고 여기에도 그대로 주고. 근데 이건 잘못됐군요. C 언어 요거 HTML이었다, 그죠? HTML 복사해서, 자, 여기에 어디 갔나요? 그쵸? 여기에다가 HTML 하고 HTML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일단 요거를 복사를 몇 개 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HTML 다음에는 CSS였죠. CSS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CSS,
그리고 CSS, 그리고 베이직이다, 그죠? 베이직 해서 베이직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샵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C샵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영어로 C샵이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알겠죠? 여기서는 C샵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동일한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아이디 값을 주고 자바 이렇게 주면 되고 여기에서도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아이디 속성을 주면서 붙여 넣으면 되고, HTML 역시 복사해서 ID 해서 HTML 주면 되고, 자 여기에서도 역시 CSS 복사해서 자 ID를 주고 CSS로 가고, 그 다음에 베이직은 역시 ID를 주고 베이직,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제가 ID 이렇게 이게 아니죠. ID 이렇게 주고 제가 위에서 C샵을 이렇게 줬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ID하고 이동할 곳은 동일하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Ctrl Alt P를 눌러 보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죠? 출력이 됐는데 한번 봅니다. C샵, 자 왜 안 움직일까요? 잠시만요. 이게 왜 안 움직이죠? 네, 이 부분이 제가 확인을 하니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크롬 있죠. 크롬에서는 자 제가 이렇게 그리고 또 눌렀을 때 이제 잘 적용이 되죠,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안 됐던 이유가 아마 처음에 아이디 인식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고 이러면 이제 잘 먹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CSS가 왜 HTML 쪽으로 나가죠? CSS, 그죠? CSS 이렇게 했는데, 그죠? 명확하게 지금 안 가고 있네요, 그죠? 자 다시 C샵, C샵은 제가 C샵은 네임을 줬죠. 예전에 HTML4까지는 네임하고 네임을 썼거든요. 그래서 ID를 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 고침하고 C샵 이렇게 잘 안 간다, 그죠? 그런데 이게 브라우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거는 엣지입니다. 엣지. 그러니까 익스플로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C언을 누르니까 바로 여기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C샵을 눌렀을 때, 새로 고치만 했나요? C샵 하니까 이런 형태로 가버리네요. 그죠? 원래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여튼 이게 한 페이지에 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는 하네요, 그죠? 근데 조금 이렇게 되고, 그죠? HTML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아무래도 같은 페이지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그죠? 이 내용을 ID 이랬으면 여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한 4개, 5, 6 이런 식으로 쭉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자 엄청나게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C 언어 바로 올라오고 자바 바로 올라오죠. 자 MySQL 바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HTML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CSS 바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직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C샵 바로 올라오죠. 결국에는 이 웹페이지가 한 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끝 종단에 종단이 되면 웹페이지가 종단 끝이 이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라면 아마 이 앵커 태그의 그 속성은 같은 페이지 더 이상 내려갈 페이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봤을 때 이제 잘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잘 이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드래그를 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드래그를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모바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맨 위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맨 위로 바로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맨 처음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ID 값이나 이런 걸 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는 내부적으로 HTML5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앵커 태그를 바로 하나 실으면 되죠. 이렇게 써서 href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샵하고 탑을 주면 돼요. top를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앵커 태그를 닫아주고 여기에다가 상단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ID 값을 준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내부적으로 인식을 해서 HTML5 내부적으로 인식을 하여 문서의 맨 처음으로 이제 커서가 맨 처음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Ctrl Alt P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C샵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여기 상단으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딱 클릭하니까 그냥 바로 위로 제일 위로 올라가죠.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ID 값을 우리가 주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아래와 같이 페이지가 그죠? 페이지가 스크롤이 끝까지 가면 위에 우리가 앵커 태그의 이동 속성 그죠? 앵커 태그의 이동 속성이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죠? 하지 않는다. 다만 스크롤이 이제 웹페이지 스크롤이 다 안 내려졌다면 그죠? 스크롤이 남아 있다면 이제 앵커 태그가 정확하게 앵커 태그의 내부 문서의 이동 속성이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더 확인을 우리가 해봤다. 그죠?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 그죠? 요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다른 이제 태그를 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